대표님께서 코로나를 어떻게 겪으셨는지 좀 궁금하게 됐어요. 코로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코로나가 이제 뭐 이렇게 보도되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2년이 넘게 진행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게다가 아마추어 작업실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딱 직전, 코로나 시작 딱 직전이 그때 매장을 한 3개 확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코로나 없었으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일으키면서 가는데 가장 많이 확장한 상태에서 이 2년 넘는 위기가 와버리니까 리스크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종로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 이게 오피스타운에 있거든요. 외국계 기업도 있고 금융거리예요 거기가. 코로나 그 단계에 따라서 일단 처음에 재택근무를 이제 하게 되니까 거리에 사람이 다니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홈카페 뭐 홈바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재테크 하니까 이제 오피스타운인데 직장인들이 출근하니까는 이제 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처음에 회사들도 재택으로 했다가 불편했을 거예요. 모든 업무 일을 화상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겪어보고 알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회의라는 거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는 걸 그걸 다 정해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급한 일 생겨가지고 근데 잠깐 회의 좀 하자 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마 이제 되게 애로사항들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2교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점심 전에 가버리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해버리고 그러니까는 분배해야 되는 그 점심시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고 또 뭐 정상 근무를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접촉 안 하고 이제 안 걸리려고 회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하는 게 이제 의무가 되는. 그러니까 그 2년을 거리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장사를 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종로라는 게 전 되게 종류가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거기가 구시가지 신시가지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막 고층 빌딩 사이에 갑자기 가옥이 나오고 옛날 뭐 한옥이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뭐 20년 30년 하신 그런 맛집 식당들이 곳곳에 많아요. 거기 유명한 칼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데 IMF 때보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거구나.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버티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폐업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사 안 되면 접어야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일단 먼저 우리도 그걸 버티기 위해서 뭐 은행 대출, 뭐 소상공인 대출, 뭐 기업 대출, 뭐 기타 뭐 신용 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다 버텼어요.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왜 폐업을 못 하냐면 일단 두 가지예요. 권리라는 게 있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매장 하나 내는데 몇 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통 이제 권리 행사를 하고 권리금을 받고 그 투자금을 회수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권리를 주고 매매를 하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도 뭐 수천에서 수억 간단 말이에요. 그 보증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해요. 날리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권리금과 보증금이 자기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날리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장사가 안 되면 접어야지 이게 그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이 소상공인들은. 게다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결국엔 그 시기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원금이라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금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물론 그 방향도 뭐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나눠줘가지고 소비를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방향이 맞는가? 당장 쓰러질 수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든든하게 지원을 해야지 여기가 버티는 건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10평짜리 매장도 있고 100평짜리도 1000평짜리도 평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임대료의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율에 맞게 줘야 되는데 그냥 5평짜리를 하든 1000평짜리를 하든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제 이런 식의 지원을 보니까 무슨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난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지원금을 줄 때는 해외에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선진 사례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지원금 자체를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뿌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보고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한 피해자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러했다. 주변에 많은 폐업하는 분들이 많았고 흔히들 백기 든다고 얘기를 하죠. 백기를 들었고 그런 분들의 이제 사장님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상이 깊은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텨라. 대표님께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시거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공감이 가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막 어렵고 한데도 창업들을 하더라고요. 창업들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창업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기에 적합한 창업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어쨌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을 때에 또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떠나서 그냥 똑같은 카페, 똑같은 치킨집 이런 걸 그냥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도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될 거 이걸 다 알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난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늘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인간이 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건 고문이죠, 고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2년 동안 행동을 억제한다는 것,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커피 장사가 어떠셨나요? 물론 나아지긴 했어요. 코로나 이후 당연히 나아졌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게 풀리면은 확 나와서 굉장히 막 활성화가 되고 뭐 다시 막 거리에 막 활기가 생기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반등은 있었어요. 순간적인 반등. 막아놨던 걸 풀어버리니까는 확 나오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은 결국엔 뭐 없는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쓸 돈을 땡겨가지고 여기서 미리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미래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원재료, 생두 이런 것도 몇 배가 오르고 제과 제빵에 쓰는 뭐 치즈나 이런 것도 치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국으로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막 그때 이제 사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제품도 막 몇 배가 오르고 하니까 매장 카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2배 올랐다고 해서 판매가를 2배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비 부담이 원재료비 부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뭐 특정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매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일단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는 세금 부담도 이제 더 늘어나고 또 가장 컸던 게 아파트 대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 값인데 그래서 막 영끌해서 샀단 말이에요. 막 대출에 치솟으니까는 뭐 정말 자기 월급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그냥 살 길이 지금 산 거를 최대한 피해보지 않고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이러면 좋은 케이스인 사례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내놔도 팔리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경기 이런 그러니까 물가 뭐 경기 이런 이 부담이 결국에는 소극적 소비로 이어지게 되니까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종로 익선동에 첫 매장을 낸 이후에 매년 신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계속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경기 침체,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경기는 제가 진짜로 그 체감을 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매우 정상화 될 거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상인들의 어떤 희망이었죠. 이거 지금 어쨌든 경기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암울하네요, 이 상황이. 네. 주변에 소상공인 분들께 결국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야구를 종종 봐요. 옛날 영상인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 포수 중에 SK의 박경환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팀이 계속 지고 있을 때, 연패를 하고 있을 때 선수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자꾸 방망이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방망이로 점수 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비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에 짜임새 있게 세는 게 없게, 그래서 한 점 한 점 막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째 지금 제 상황이랑 너무 막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한 방을 노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뭔가 허술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촘촘히 정비를 하면서 누수가 없게, 뭔가 새나가는 게 없게, 어떤 잉여 지출, 잉여 인력 뭐 이런 것이 없게끔 관리와 수비를 탄탄하게 하는 거, 좀 그런 게 지금 필요하겠다. 그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공격의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여기에 좀 동감이 되더라고요.